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15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15가 중에서도 전반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15가의 후반부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5가라고 하는 것은 10과 5가 하나 된 거, 15일은이죠. 15일은 10과 5가 하나 된 걸 노래한다. 그래서 15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5가 중에서도 전반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 오늘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후반부를 공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후반부의 내용을 갖다가 읽고 또 해석도 하고 또 각설에서 소상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는 걸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삼원오원해요. 상은 원언이로다. 상은 원언해요. 15일언이로다. 15일언해요. 금화이역이로다. 물론 이제 각설에 가서 드릴 말씀이지만, 삼원이면 선천이고 오원이면 후천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삼원이라는 것은 자축인을 보고 말하고 자를 시두로 해서 인을 세수로 하는 것이고, 오원이라고 하는 것은 해를 시두로 해가지고 묘를 세수로 하는구나. 이제 지난번에 소상하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되어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삼원오원해요. 그래서 삼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을 의미하고 또 지지로 말하면 자축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원이라는 것은 선후천으로 보면 후천이고 또 해자축인 묘까지를 오원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상은 원원이요. 그래서 선천의 삼원, 후천의 오원됨이요. 그 말이죠. 선천의 삼원, 후천의 오원됨이요. 상언의 원이 원이로다. 원이라는 건 어떤 시원을 보고 말합니다.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원을 보고 말하고, 자, 만물의 시원이다, 음양의 시원이다. 그럴 때 시작할 시자, 어떠면 자, 시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원 원원이로다. 이래서 상원의 원이 원이로다. 시원이 시원됨 이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상원의 시원이 됨이여 15일언이로다. 그래서 15가 한 말씀이다. 15라고 하는 것은 10은 신무극을 보고 말하고 5는 오한극을 보고 말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과 5의 한 말씀, 신무극과 오한극이 하나가 된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5일언이로다. 더 구체적인 건 각설에서 또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일언해요. 15일언이 됨이요. 그 말입니다. 15일언이 됨이요. 금화이역이로다. 금과 화가 바뀜으로다. 그래서 금화교역을 전제로 해서 선후천 원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정력이다.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삼원은 선천이요, 오원은 후천입니다. 선후천 변화를 전제로 해가지고 상원이 원원이요, 상원 원원됨이요 15일언이로다. 십과 오가의 한 말씀이로다. 십과 오가 한 말씀이 됨이요 금화이역이로다. 그래서 금과 화가 자리를 갖다가 바꾸는 금화교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천의 삼원과 후천의 오원에 대한 설명이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은 5원 해요. 3원이 5원이 됨이요. 3원은 선천이고 5원은 후천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원이 5원이 됨이요. 상원 원은 이로다. 상원이 그 시원이 됨이로다. 이래서 선천이 후천이 된다. 자, 그래서 상원 원은 해요. 상원이 원은 됨이요 15일원이로다. 상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극의 자리에서 한극과 태극이 서로 하나로 일치됨을 의미한다. 1차적인 그런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무극과 오한극과 일태극이 하나로 되는 것을 의미한 것이 바로 상원이다. 그리고 무극과 한극과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극을 의미한다.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역에서는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효지동은 상극지도야라. 육효의 지극한 움직임이 상극의 도로 드러난다는 주역 개사편의 내용에서 육효지동은 상극지도야라고만 언급이 되어 있고, 그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뜻을 담아 두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언급이 된 건 태극만 언급이 된 거죠. 태극만 이제 언급이 되고, 칠판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정역에서 10원 무극이고 5는 환극입니다. 자, 1이 태극이죠. 이래서 여기 있는 1은 일태극을 의미하고 5는 오한극을 의미하고 10은 신무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역에서는 명확하게 태극과 한극과 무극이라고 하는 상극에 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극지도. 그래서 이 상극지도가 육효의 움직임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육효지동은 상극지도야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원을 보고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 중에 상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인의 합일, 무극과 한극과 태극이 서로 하나가 되어 가지고 어떤 시원을 이루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은 원은 해요. 상은이 원원이 됨이요 15일원이구나. 그래서 무극과 한극이 하나된 말씀이다. 그리고 상은 원은 해요. 첨가된 설명이죠. 15일원이로다 해서 두 번째 뜻으로 존재론적인 차원에서는 태극과 한극과 무극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저희들이 존재 자체로는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존재론적인 차원에서는 태극과 한극과 무극이 분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에서 본체수 15가 중앙에 합득되어 있는 것을 천도의 인간 주체화를 통해 가지고 천인 합득의 경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분리될 수 없는데 존재론적으로는 분리가 돼 가지고 10은 태극이요 5는 환극이니 태극과 한극이
하나 되는 경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태극과 한극이, 무극과 한극이 하나 되는 거죠. 무극과 한극이 하나가 되는데, 무극은 하늘이고 환극이라는 것은 땅의 자리인데 저게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야 돼서, 태극과 한극과 무극이 하나가 됐다는 것은 천지인 합일이 이루어졌다, 천지합덕 천인 합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지합덕이라고 할 때는 땅지자에 사람이 들어가고, 천인합일이라고 할 때는 인에 치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일은 식과 오가 하나 된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는 천지지도가 하나가 되고, 천지지도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상극, 15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15에 대한 얘기고, 거기에 토라고 얘기할 때는, 오한극을 얘기할 때는, 오한극을 땅으로 볼 때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고, 태극을 땅으로 봤을 때 땅에 사람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상극 15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상언이 원언되며 15일은 이로다. 그래서 그 하나가 됐다는 것은 천지인이 하나가 됐다는 걸로 이해를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일은 해 금화이역이요, 15가 하나가 되며 금화 이역 1호다. 그래서 15를 통해 가지고 금화교역의 이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금화교역을 통해 가지고 하도의 변화, 선우천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 말고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내용들 전부가 바로 선우천 변화에 대한 얘기를 공부해 왔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굉장히 많이 강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화교역을 전제로 해서 하도낙서의 변화, 선우천의 변화, 그 선우천의 범주 안에 달정사의 변화, 조석지리의 변화, 지축의 변화, 이런 것들이 전부 결부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행으로 봤을 때 금과 하가 자리를 바꾼다. 그래서 금화교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를 15가 일원이 되는 그 이치가 하도의 변화를 통한 선우천의 변화고, 그 하도의 이칠과 사구의 변화를 오행으로 따지면 바로 금과 화의 변화라 금화교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드렸던 말씀이라 이해가 좀 가시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공부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많이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금화이역해요. 만역 이도이로다. 만역 이도해요. 함에 항해로다. 함에 항해해요. 10회 오해로다. 간단하게 이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금화이역해요. 금과 화가 바뀜이요, 그 말이죠. 금과 화가 바뀌게 됨이요,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금과 화가 바뀌게 됨이요, 만역의 도로다. 그래서 만세의 어떤 책력이로다, 그 말입니다. 만세의 책력의 도상이다. 그래서 금화가 교역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만세의 책력이 이루어지는 도상, 낙서에서 하도로, 또 복희 팔캐도에서 정력 팔캐도로 변화되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 시간에서도 천지, 지천이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천지는 복희 팔캐도를 의미합니다. 그 지천은
정력 8쾌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복희 8쾌도에서 정력 8쾌도로 변하는 것이 바로 삼역 8쾌도요. 선우천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지는 선천이요 지천은 후천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왜? 복희 8쾌도는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습니다. 정력 8쾌도는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은 북쪽인 아래에 있죠. 그래서 천지가 지천으로 바뀌었다. 복희궤도가 정력 8쾌도로 바뀌게 된 어떤 선우천 변화를 보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만역의 도로다. 만세 동안 썰 책력의 도다 이 말입니다. 자, 잠깐 보시면 저희들이 앞에서 사력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사력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자 순직이 요직이 순직이죠. 그래서 그걸 윤역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따져서 윤역입니다. 그 윤역에서 정력으로 책력의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죠. 그래서 이 윤역 중에 요직이는 366일이고 순직이는 365일 4분의 1인데 정력으로 옴으로써 360일의 정력이 앞으로 영원히 쓰이게 될 역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윤역을 쓰리요? 그 말이 나오죠. 언제까지 윤역을 쓰겠는가? 366일, 365일 4분의 1에 윤역을 쓰겠는가? 자, 책력의 변화에 따라서 375도에서 15가 종공이 된 360의 정력으로 가지고 정력의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고 정력의 세상이 오게 되고 360의 책력을 쓰는 금화정력의 세상이 오게 된다. 자, 그 얘기를 갖다가 정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력변화 원리라는 걸 저희들이 공부를 해서 책력의 변화에 대한 걸 공부를 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360도의 금화정력의 세상, 그래서 삼역 8쾌도로 따진다면은 정력 8쾌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정력 8쾌도, 천지에서 지천으로 변한 정력 8쾌도가 바로 경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만역 이도로다. 그래서 만세의 책력의 도상이로다. 그림 도자인데 그림이 되는구나. 그림이로다 이렇게도 해석은 되지만 그 도상이다. 그러고 만역 이도해요. 만세 책력의 도상이 됨이요. 그 말이죠. 도상이 됨이요. 자, 함의 항해로다. 함의 항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잠시 다시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주역은 6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주역에서 주역 상경은 자, 근곤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주역 상경은 근곤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주역의 어떤 머릿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역 상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지도 위주로 역도를 표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역의 하경은 자, 상경이 근곤이 머릿개라면 숫개라면 머리 숫자를 써서 숫개라고도 합니다. 하경이라고 하는 것은 함한께입니다. 택산 한께와 내풍 한께를 보고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한께와 한께입니다. 그래서 함한께라고 합니다. 이 함한께는 군자지도의 로드맵을 위주로 역도를 표상한 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저희들이 읽었던 그 구절 중에 함해여 항해여라고 하는 그 함항은 주역 하경에 있는 택산 한께와 내풍 한께를 보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역 하경에 있는 내풍 한께와 택산 한께를 보고 말하는데, 이것이 상경의 머릿개인 근곤을 갖다가 상경 하경을 선우천으로 비교를 하면 상경은 선천입니다. 하경은 후천입니다. 선천에는 근곤이 정사를 했는데 후천이 되면 근곤 부모를 대신해 가지고 함항이 근곤을 갖다가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내풍용정이다. 우레와 바람이 아버지와 엄마의 역할을 대행한다. 후천에서는 내풍용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풍이라고 하는 것은 내는 설계편 10장의 장남입니다. 그리고 바람은 손으로 장녀입니다. 그래서 근곤 부모를 대신해 가지고 내풍이 그 역할을 갖다가 대신해서 쓴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풍용정입니다. 이것이. 자, 그리고 함항이 근곤이 머릿개라면 학개는 함항이 머릿개입니다. 머릿개인데 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께라고 하는 것은, 자, 택산 한께라고 하는 것은 부부지도를 설명한 겁니다. 부부지도를 설명했는데 어디에다가 비유를 해서 부부지도를 설명을 했느냐? 하경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지도 위주로 역도를 표상하고 있는 게 하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경에서 군자의 첫 번째 과제라는 것은 천도의 주체적 자각입니다. 천도를 주체적으로 자각하는 것이 군자의 첫 번째 과제요 역할입니다. 그래서 군자의 첫 번째 과제인 천도를 갖다가 주체적으로 자각을 해가지고 천도와 내가 하나가 되고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택산 한께입니다. 그래서 자, 천도의 주체적 자각입니다. 천도의 주체적 자각을 통해 가지고 진리와 내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천인합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인합일, 또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거, 이게 말은 참 쉬운데 천인합일이 이루어지고 진리와 내가 하나 된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와 내가 하나 되고 천인합일이 이루어지게 됨을 남녀 간의 사랑의 비유를 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택산한께입니다. 그래서 택산한께를 부부지도라고 하는 겁니다. 부부지도다. 그래서 부부가 연을 맺어서 자, 인연을 맺게 되면 자식을 놓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역에서는
저희들이 소통의 인문학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만 지아비 부자, 사내 남자 전부 성인을 보고 말합니다. 지엄이 부자, 며느리 부자는 분자를 보고 말합니다. 여자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여자가 아니고 사내 남자 여자 여자, 사내 남은 성인을 보고 말하고 자 여자 여자는 분자를 보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 개사편에서 건도는 성남하고 곤도는 성녀한다. 그래서 성인은 하늘의 뜻을 자각하고 군자는 성인의 뜻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다. 그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적으로 남자, 여자,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진리와 내가 하나됨을 갖다가 남녀 간의 사랑의 비유를 해가지고 설명을 한 것이 택산 한계라 그래서 택산 한계를 부부지도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된 거죠. 지아비 부자와 지엄이 부가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을 설명한 것이 택산 한계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가 됐으면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될 때까지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사적인 말씀입니다. 인사적으로는 함께 해야 되는데 진리와 내가 하나 되기가 어려운데 하나가 됐으면 영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항자를 썼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항도라고도 하죠. 항도 또는 항상 상자를 써서 상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내풍항입니다. 내풍항. 우레고 바람이죠. 그래서 내풍항이라 하나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장남과 장녀가 건곤 부모를 대신해서 정력에서 용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역 하경은 하망이고 하망계를 숙계로 하는데 진리와 내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 군자의 첫 번째 사명이다. 군자는 천도를 주체적으로 자각해서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걸 남자 여자가 부부가 돼가지고 몸과 마음이 하나됨에 비유를 해서 진리와 내가 하나됨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역의 31번째 개라면 주역의 32번째 개가 내풍한계입니다. 그래서 항상됨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됨이 있어야 되고 우레는 주역 설계편 10장에서 장남이고 풍은 장녀라 장남 장녀가 건곤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서 선천에서는 건곤이 직접 다스렸는데 후천에 와서는 건곤 부모를 대신해 가지고 장남 장녀가 대리 용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함께와 함께는 정력에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만역이도해요. 자, 만세의 책력의 그림이요. 만세의 책력의 도상이 됨이요. 그림이 됨이요. 자, 함의 항해로다. 그래서 자, 함께가 되고 함께가 됨이로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택산 함께가 되고 내풍 함께가 됨이로다. 짐작하십니까? 자, 그래서 함께와 함께가 됨이로다. 그래서 함의 항해요. 함께가 되고 함께가 됨이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택산 한 개와 내풍 한 개가 됨이요. 자, 10회 5회로다. 10이고 5로다 그 말이죠. 이 10과 5라고 하는 것은 하도의 중심수를 보고 말합니다. 하도의 중심, 낙서에서 하도로 넘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우천이 변화되게 되면 자, 하도가 후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역에서는 잠시 지우겠습니다. 이 주역에서는 하도가 선천입니다. 하도가 선천이고, 자, 낙서가 후천입니다. 그런데 의미상으로는 똑같습니다. 이 하도 선천 십수의 세상이 이상적 세상입니다. 이상세계. 우리가 이루고 본받아야 될, 이루어야 할 목표 이상세계입니다. 낙서는 현실의 세계입니다. 이래서 대립과 갈등이 가득 찬 현실의 세계다. 그런데 정역에서는 하도가 선천이 아니고 선천이 낙서가 선천이 됩니다. 그래서 정역에서의 선천은 낙서입니다. 정역에서의 후천은 하도입니다. 그리고 선천 낙서는 현실의 세계요, 대립과 갈등이 가득 찬 세계고, 후천의 하도는 이상세계고, 자, 상생과 소통의 세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가지고 있는 선천, 하도와 낙서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뜻은 같은데 선천후천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천후천이 달라서 조금 구분하기 쉽게끔 조금 표를 고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선천이 하도고 후천이 낙서라. 앞으로 지금 현실을 살아가면서 지향해야 될 목적이 하도입니다. 정역에서는 현실의 세계에서 지향해야 될 세계가 하도입니다. 그러고 수로 따지면 낙서의 중심수가 5입니다. 하도의 중심수가 10이죠. 자, 이래서 낙서의 10의 세상이라는, 십수의 세계라는 것은 후천의 세계요, 십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도의 세계를 보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낙서까지는 1에서 9였기 때문에 양중심의 사회고, 하도는 10까지라 음이 5이요 양이 5이라 정음정량이다, 그런 말을 쓰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기인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내용이라 조금 이해가 가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10회 5회요. 10과 5가 대미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에서 저희들이 읽었던 내용이 금화정력을 근거로 해가지고 산택통기와 내풍용정에 대한 얘기다. 내풍용정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력 8쾌도의 도상에 산과 연못이 산택 마주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각설해서 그림으로 가지고 또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택통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 산과 연못의 기운이 서로 통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내풍용정이라는 것은 건곤부모를 대신해서 장남 장녀가 그 역할을 대행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소상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화이역해요. 금화이역해요. 만역이도. 그래서 금화가 교역이 이루어짐이요. 그 말이죠. 금과 화가 자리를 갖다가 바꿈이요. 금과 자리를 갖다가 자리를 바꿨다는 건 금화교역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고, 금화교역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가 후천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후천의 세상이라 후천의 일을 밝히고 금화정력도를 완성해서 후천의 순환지도와 원리를 갖다가 밝히니 만세의 역이 됐다. 그래서 십수의 세상이요 360의 정력의 세상이 바로 만세책력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화이역 만역이도라는 건 바로 이제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 만역이도해 함의 항해로다. 그래서 만역이도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만세의 책력이 됨이요라고 했으니까, 만세책력이라는 것은 도수로 따지면 360도 정력의 세상을 보고 말하고, 금화교역으로 따지면 금화정력도를 보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금화정력도 원리를 주역의 하경인 택산 함께 부부지도와 내풍 함께의 장남 장녀가 후천에서 내풍 용정을 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그 원리의 근거가 산택통기와 내풍 용정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입니다. 내풍 용정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함의 항해다. 그래서 함께는 부부가 함께하는 부부지도요, 진리와 내가 함께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항이라고 하는 것은 내풍 함께이기 때문에 장남과 장녀가 그 역할을 대신해 가니까 영원히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건곤부모의 역할을 장남 장녀가 개성에서 이어간다는 것은 영원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남 장녀가 개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풍용정이 이루어지니까 금화정력의 세상은 영원하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함의 항해요. 그래서 함께와 함께가 됨이요, 택산 함께와 내풍 함께가 됨이요 10회 5회로다. 택산 함께와 내풍 함께가 됨이요, 택산 함께와 내풍 함께가 됨이요. 그래서 10은 기축궁을 보고 말하고 5는 무술궁을 보고 말하는데, 이건 선우천으로 본 겁니다. 선우천으로 봐서 낙서의 5가 무오지 않습니까? 하도의 10은 기십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하도의 5를 오행과 결부시켜서 얘기를 하면 무오입니다. 그리고 낙서의 10은 기십이죠. 그래서 선천에서 후천으로 변화하니까 기위가 친정하니 무오가 종공됨이로다. 기위가 직접 세상을 다스리니까 무오가 기공이로다. 빈 곳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간태가 자라서 진손이 되어 가지고, 진손이 간태 합덕이 이루어져 가지고 진손이로 자라서, 이 진손이 장남 장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남 장녀가 돼 가지고 이걸 수로 말하면 10과 5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10과 5가 됐다. 그래서 15가 됨이로다. 10과 5가 됨이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내용을 도상으로 가지고 잠시 설명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정력 팔쾌도입니다. 이건 정력 팔쾌도고, 정력 팔쾌도는 복희 팔쾌도와 달리 곤남 건북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아래에 있으니 지천이죠. 복희 팔쾌도는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으니까 천지였습니다. 복희 팔쾌도죠. 산택이 통기했다는 말은 산은 동쪽의 팔간산을 보고 말합니다. 그리고 태라고 하는 것은 서쪽에 있는 연못을 보고 말합니다. 산과 연못입니다. 그래서 산은 산과 연못이 합덕이 이루어지는 걸 간태합덕이라고 합니다. 잠시 칠판을 보시면 산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연못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음과 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음양의 합덕을 상징한다는 얘기입니다. 음양의 합덕을 갖다가 상징을 했는데, 이 간태가 합덕을 해가지고 막내 아들, 막내 딸이 합덕을 해가지고 자라서 진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는 바로 육질내가 되고 팔간산은 일손으로 자라게 돼서 바로 진은 장남이고 손은 장녀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리고 이 진은 건부, 아버지의 역할을 대행하고, 손은 장녀입니다. 건모, 어머니의 역할을 대행하니까 건곤 부모의 역할을 후천에서는 장남과 장녀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내풍용정이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금화 정력 팔쾌도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까지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풍이 건곤 부모의 역할을 대행하는 내풍정이 용정이다. 우레와 바람이 자리를 바르게 잡아서 건곤 부모의 역할을 갖다가 대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럼 다시 원문으로 가보겠습니다. 함해항해 10회 5회요. 이게 그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택산 함께가 되고 내풍 함께가 되며, 그래서 부부지도가 이루어지고 부부지도가 이루어졌으면 바로 내풍 함께가 이루어지며, 내풍 함께가 우레와 장남이 건곤 부모를 갖다가 대신하게 된다는 거죠. 대신하게 되니까 식과 오가 되며, 낙서가 하도로 변모되며, 낙서의 중심수는 오라, 간지를 갖다 붙이면 무오가 되고, 낙서는 10인데 천간을 갖다 붙이면 기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후천은 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래서 그걸 역수로 표현을 한다면 식과 오로 표현이 되고 식과 오가 되었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15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15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15가의 첫머리가 기재, 미재, 미재, 기재였습니다. 왜 첫머리에 기재, 미재요, 미재, 기재라고 해서 선천이 후천이고 후천이 선천이 됨을, 순환이 됨을 얘기하고 있었느냐? 그래서 선천, 후천이 순환을 갖다가 주도하게 되고, 15가의 첫머리에 그 구절이 나와 있는 걸 지난번 시간에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환의 선후천 변화가 이루어지고 선후천의 순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선후천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이 끝나면 후천이 오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환을 하는 거죠. 후천이 오면, 시작하면, 자, 또 후천이 끝나게 되고, 끝나면 다시 선천으로 시작을 하고, 선천이 끝나면 후천이 시작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천의 끝이 후천의 시작이요, 후천의 끝이 선천의 시작을 선후천 변화, 선후천의 순환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하게 되기 때문에 이래서 선천후천의 순환에 관한 기재, 미재, 미재, 기재를 15가의 첫머리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마지막 구절에 장남, 장녀가 근본 부모의 역할을 대행하게 됨으로써 십가 오가 되었다, 15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15가의 어떤 전체적인 처음과 끝의 내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는 15가의 전반부를 갖다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저희들이 후반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후반부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자, 근본 부모를 대신해서 내풍이, 장남과 장녀가 천도의 주체적인 자각을 하고 진리와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택산함께에서 부부 지도로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고, 자, 그 다음 32번째 내풍 함께로 이어져서 항상 항자, 항상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상자와 같은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남, 장녀가 부모를 개성한다. 천지 부모를 개성하고 하늘과 땅의 정신을 개성해 가지고 대신한다니까 하늘의 법칙과 땅의 법칙이 영원해진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영원한 세상, 그것이 자 만세창력의 세상이요, 그것이 금화정력의 세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금화정력의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화교역을 전제로 해서 선후천 변화를 통해 가지고 금화정력의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정력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력책 대다수가 선후천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가 오가, 하늘과 자 땅이, 사람을 포함한 땅이, 또 신무겁과 오한극이 하나됨을 노래하고 있다. 그래서 신무겁과 오한극이 하나가 됨을 노래하고 있어서 15가였습니다. 시작은 선후천의 변화로 가지고 순환작용으로 시작을 해서 끝은 십가 오가 됨이로다. 그래서 15가의 내용을 갖다가 마무리를 짓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15가의 후반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지난번 시간에 공부했던 전반부의 내용과 연결시켜서 정리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선후천 정년도수에 대해, 정륜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후천 정륜도수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했던 15가를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